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1963년 10월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그리고 윤보선 민정당 대선 후보 간의 경쟁 구도였습니다. 결국 박정희 의장이 근소한 표차로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만 그때는 당장 먹을 거리가 선거의 쟁점이 될 만큼 식량 사정이 어려웠다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정부는 먹을 거리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라면이 처음 등장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라면을 생산한 회사가 삼양사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게 삼양사가 아니라 삼양식품이라고 해야 맞더군요. 삼양식품이 최초의 라면 회사고 삼양사는 설탕 등 식품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제작진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1963년 5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그는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으로부터 미국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양해한다는 보고를 받는다. 정말이야? 그 정보가 정확한 거야? 그렇습니다, 카카.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정확합니다. 좀 있으면 정일권 대사로부터 연락이 올 겁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일로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하루빨리 안정을 찾는 게 미국식에도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되었어야 했어. 진작에. 카카, 표정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이 미국이 양해한다는 정도인데. 그렇기는 합니다만 미국이 양해한다고 하면 적어도 카카의 대선 출마 저지를 위한 경제적 압박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그렇겠지. 김 부장. 예, 카카. 내가 혁명을 하고 보니 말이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더라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혁명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이렇게 안 좋은 줄 알았다면 나는 혁명을 안 했을 거야. 예,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겠지? 카카께서 이제 하셔야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연합니다, 카카. 인제는 처음에 내가 대선에 나서는 것을 반대했었지. 예? 카카, 그렇게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땐... 그랬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당황을 해. 죄송합니다. 김형욱이 들어오라고 해요. 예? 아니, 김 부장이 나가고 김형욱이 들어오라고 하라고. 알겠습니다, 카카. 그렇게 김재춘이 나가고 카카! 김형욱이 들어왔다. 김형욱. 그는 김종필, 김재춘에 이어 중앙정보부장이 되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김형욱의 인물됨을 알아보자. 관련 기록이다. 김형욱은 주위 사람에게 우직하고 단순하지만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는 공작 정치에 능했으며 각계 요인이 자주 가는 술집에 마담과 종업원 등을 포섭해두는가 하면 중요 호텔의 몇 개 방을 특실로 지정해 비밀 카메라를 장치해두고는 했다. 김형욱이. 예, 카카. 갑자기 불러서 놀랬나? 아닙니다. 그건 좀 격조했지. 카카께서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응하시느라 바쁘셔서 그렇지. 저는 늘 각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랬지. 내 주변에서 뭘 했나? 각하의 대선 승리를 위해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보. 그래, 생각해보면, 인자는 옛날부터 이 정보를 취합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말인데, 형욱이. 예, 막상 이 대선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보니, 도대체 이 누굴 믿어야 할지, 그거를 모르겠어. 그게 정말 고민이야. 각하, 걱정 마십시오. 이 김영우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특히 미국이 박정희의 출마를 양해하는 것과 맞물려 그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경제 원조 문제도 부드럽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각하, 미국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추가 원조를 포함해서 1,960만 달러가량의 잉여 농산물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아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쌀값 문제는 한숨을 돌려도 되는 건가? 예,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이 들어오고 구호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쌀값은 어느 정도 안정될 겁니다, 각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쌀값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는지. 수고했어요, 김효택 원장. 정말 수고했어요. 예, 각하.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저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지. 알겠습니다. 미국의 원조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발이 부르트고 무릎팍이 꺾이는 것을 참으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이제 여기까지 온 이상 후퇴는 없어. 전진뿐이야. 미국이 박정희 의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양해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한미 두 나라 간의 추가 원조 문제가 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박정희 의장을 곤혹스럽게 하던 쌀값, 이 쌀값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1963년 5월 말 박정희 의장은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본인은 역사와 민족의 엄숙한 부름에 응하면서 조국 근대화와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갈 것을 약속합니다. 굶주리는 국민이 없는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963년 6월) 태풍 셜리가 한반도를 강타한다. 그 태풍을 바라보는 박정희의 마음은 착잡했다. 미국의 원조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음에도 기대와는 달리 쌀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마당에 태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다. 각하, 응, 김학렬이. 경제기획원 부원장 김학렬. 그즈음 그는 경제기획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이리 좀 앉아봐. 예. 이 무슨 비가 이렇게 오시나?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쌀값이 도무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6월 초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800원이었는데 요즘 5,0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5,000원? 이 미국으로부터 추가 원조가 더 들어온다고 신문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그렇단 말인가? 예.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만. 각하, 경제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경제 사이클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마 얘기... 됐고, 카카, 내가 지금 인재한테 이 경제학 강의를 듣자는 게 아니잖아. 강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카카. 한 나라의 영도자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이 대중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심리가 그토록 불안한 이유가 뭐야? 그동안 미국은 식량 원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원조 자금을 지원한다, 안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를 약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쟁여놓더라도 쌀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그런 마당에 태풍까지 불어온 겁니다. 태풍. 저 태풍이 문제야. 태풍이 문제였다. 1962년 우리나라는 두세 차례 큰 태풍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흉년을 겪어야 했다. 그 이듬해인 1963년 농민들은 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던 보릿고개를 견디어야 했다. 그 모진 시간들을 견디며 한창 모내기를 하고 파종을 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태풍 셜리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것이었다. 해결 방법이 있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수요만큼의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수요만큼의 공급. 그런데 미국에서 구호 밀가루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수요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10월에 대선을 치른다고 할 때 그때까지 해결을 못 하신다면 이 식량 문제가 각하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안 그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봐. 아니, 백방으로 노력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모르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각하! 내가 극비리에 추진하는 일이 있어. 인자는 그 정도만 알아도. 극비리에 추진하는 일, 그것은 일본 미쯔이물산을 통해 밀가루를 수입하는 문제였다.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이 바로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었다. 정말입니까? 캐나다는 물론이고 호주 쪽의 밀가루도 들여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미쯔이물산이 거래하는 그쪽 회사에서 한국 측이 요구하는 가격에 밀가루를 수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성사만 되게 해주시오. 어떻게든 성사만 되게 해주시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무슨 일이든 할 거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말입니까? 그렇소.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이 밀가루를 수입해 갈 경우 정상적인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지불이라뇨?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밀명을 내리겠다. 예. 중앙정보부 1963년 7월 김영욱은 중앙정보부장으로 발탁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각하의 당선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예. 우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부터 가리는 게 급선무인데 언론사 사주의 일거수일투족부터 조사한다. 언론사 사주요. 언론사 사주의 여자 관계사부터 돈 관계까지 뭐든 다 조사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한두 곳이 아니라서 어디부터 하면 됩니까? 장기영 사장이시잖아.
그 양반 언론계는 물론이고 뭐 정계다, 체육계다, 경제계다 만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 장 사장을 도청하면 많은 거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거라고. 그러니까 장기영기부터 시작해보지.